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잉태점 관련해 가지고 퀴즈를 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 이제 달아주셔 가지고 그 점괘에 대한 해석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가 한 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점괘요. 이점괘. 자, GHK님, 변효 임목이 양효로 화출되어서 아닐까요? 네, 변효 양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GHK님은 틀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님, 매봉 선생님의 강의에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효는 다시 한번 논리가 명쾌한 학문임을 느낍니다. 음효인 소녀 축토가 동하여 변육춘꾀를 만들었는데 소녀 축토는 공망이므로 아들로 판단합니다. 그 축토 공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 님도 틀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봄바람님 이제 그 본인 질병점에 대해서 이제 점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셨어요. 약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에 신경 쓰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보다 선생님 말씀이 더 믿음이 가네요. 예,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저는 그냥 점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제 얘기는 점괘에 대한 참고만 하시라. 예.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복신 앞에 있는 비신은 복신을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지난 영상 중에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죠. 그 주역의 4대 난꾀를 가지고 육효에도 그대로 접목시키고, 뭐 주역하고 육효하고 혼용해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 너무나 많다. 여러분도 육효에서 한번 육효 주역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효하고 주역은 다른 학문이다라는 그런 영상까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잘못된 것을 또 뭐 제자를 받아가지고 가르치거나 강의를 하고 또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배우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를 배우니까 그러면 뭐 10년, 20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게 되고 이게 그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이게 참 심각하다라고 한탄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남의 운명을 알아보는 학문인데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예.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봉육효 책을 내고 피드백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이제 답변을 처음에는 해드렸었는데 이게 텍스트만 가지고 우선 답장을 하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왕이면 그냥 제대로 좀 한번 시원하게 제대로 알려드리자. 저는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저는 제 매봉육효 책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라고 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매봉육효 책이 출간된 다음에 초반에는 제가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제 피드백 요청하신 분들한테 답장을 해드렸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점괘가 아니더라도 다 각자가 다 질문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를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은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쉬지 않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발 저를 통해서 육효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비신은 복신이 나오지 못할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선생님 덕분에 잘못 알았던 걸 바로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집터는 계약을 했어도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오효와 택효와의 관계를 바라보는데 가게 터는 계약을 기점으로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오효와 택효의 관계, 계약을 했다면 택효와 세효와의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효는 볼 필요가 없어요. 택효만 보는 겁니다. 택효. 가게 터가 어떤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효만 보는 거예요. 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효가 뭐 예를 들면 가택효에 관이 임했는데 점괘가 이거였죠. 지똑똑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그 가게 터가 어떠한가가 이 점괘였는데 이렇게 세효가 아니고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택효에 이렇게 관효가 임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귀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재물의 힘을 빼기 때문에 재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효에 뭐 소녀가 임했던 제가 임했던 상관이 없어요. 택효에 관이 임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터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택효와 세효와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택효만 보시면 돼요. 택효에 관이 임하면 귀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내주신 퀴즈. 네, 이 점괘죠. 아들인가 딸인가? 네. 변 육춘꾀가 되었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소녀가 최초의 음효였는데 동에서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변 육춘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음효인 것을 가지고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는 이 점괘에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점괘를 가지고 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퀴즈를 내드린 거죠. 자, 이미 응효, 손술토와 월지 진토와의 한 번에 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녀가 이제 월파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손 축토 동하여 변 육춘꾀가 되어도 단순히 음변양으로 아들로 바라본다입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봄바람님도 예, 틀린 답을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지혜님, 오늘도 엄청난 육효 공부 내용들이 있네요. 소중히 시청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 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공부의 즐거움을 이제 느끼고 계신 거죠. 예,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퀴즈, 저의 답은 변 육충이 되어 본래 괴에 음효로 보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네, 정석입니다, 이게. 근데 괴의 대장이 되는 월에 진토 손이 양으로 임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월과 일이 점괘의 대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축토 음효를 보지 않고 월 진토를 보아 아들로 판단한다로 보입니다. 네,
그 지혜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예,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티는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네. 약간 좀 예, 아쉽지만 예. 그래도 뭐 훌륭하게 예, 해단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봄바람님은 약 잘 챙겨 드시고 빨리 쾌차하십시오. 그래서 봄바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봄바람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똑동님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해단해드린 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단해주신 말씀 참고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 친구분이 이제 비자가 갱신이 안 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이제 승인이 안 나면 외국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똑동님과 남편분이 이제 가게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절대 이제 가게 승계를 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무튼 지혜롭게 예,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퀴즈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일지와 육충괴, 부효 임목이 축토 소묘와 일지충, 육충 이렇게 두 번 충하게 되어 음양으로 변화된 거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지또똥님도 틀리셨어요. 자, 제이훈님, 택효회, 임한 축토 소묘가 육충 공망이면서 일진의 극, 화출한 부효의 회두까지 받아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효에 임한 술토, 소뇨, 양효를 아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맞는 답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맞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 축토가 이제 공망이면서 회독을 받아가지고 육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신 부분은 맞게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상효에 임한 술토, 소뇨, 양효를 아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최초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 부분 상효, 술토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그 다음에 본인의 댓글에 다시 답글을 달으셨어요. 그리고 태세에 임한 진토도 양이기 때문에 아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 점괘에서. 자, 점괘에서는 월과 일진이 대장이고 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 묘, 진, 인월, 묘월, 진월까지의 점친 부분에 대해서는 태세를 참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진월에 점을 친 거기 때문에 태세를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진토가 소뇨, 양입니다. 그래서 제이훈님께서 태세에 임한 진토도 양이기 때문에 아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혜님은 이 월지에 있는 진토를 가지고 아들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태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 묘, 진월까지는 태세를 반드시 참고한다. 예, 그래서 그러면 태세와 월과 일지 중에서 누가 왕입니까? 이때는 태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 예, 진월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진년에 이 진토가 소뇨,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판단한 거예요. 여기에 동안, 소뇨, 음효가 변하면서 육충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딸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태세의 진토를 가지고 아들로 판단한 겁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제이훈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이훈님은 제 이메일 아시죠? 예. 무불도 골뱅이 네이트닷컴. 예. 제 이메일로 사인 받으실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받으실 주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자 사인본 매봉 6호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으실 분의 성함하고 사인 받으실 성함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표기하셔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메일 확인하는 대로 사인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메일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훈님 정답자 되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제이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퀴즈에 대한 해단은 이제 끝났고요. 시간이 이제 금방 뭐 지나가서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이점께입니다. 2015년에 4월 1일 날 2015년 을미년에 제가 이제 점단했던 손님이에요.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이제 밟고 계셨던 손님이셨어요. 벌써 한 9년 됐죠. 예, 9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10월 1일 날 어제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15년 4월 1일 날 상담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스카이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스카이프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했었죠. 그래서 박사 후 연구 과정에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점괘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에 들어가면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를 이제 그 당시에 문점을 하셨던 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을미년 김효월 정미일 날 이제 점을 친 거죠. 그래서 수학이제 4효동 그래서 이제 택화협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를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효에 이제 형효가 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사효, 부효가 동했습니다. 이렇게 일지로부터 생조받는 힘 있는 부효가 동했어요. 그래서 부효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세효를 금생수로 이제 생조를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세효지만 이렇게 부효가 동해가지고 이 세효가 살아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용신은 뭘로 봐야 됩니까?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를 보니까 이제 관유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지에 관유가 임했어요. 임하면서 이렇게 암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암동한 관유가 부효를 생하고 그리고 부효가 이렇게 세효를 또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해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10월 1일 날 오후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뭐 대학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모 대학에 이제 교수로 지금 임용되셔가지고 네, 정교수.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문점하신 거는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문점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교수가 임용이 가능한가 이 점괘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점괘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효가 동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점괘는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세효가 월가 일로부터 생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애매한 거고, 두 번째로는 부효가 동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관요가 이렇게 암동을 해서 세효를 이렇게 땅 때려주기 때문에 부효가 동하지 않았어도 교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진에도 이제 관요가 임했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효가 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효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수가 되더라도 정교수가 못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부효가 동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는 안 됐을 거예요. 부효가 동하지 않았다면 세효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의 대학의 교수는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뭐 좋은 대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예. 지방 대학이 아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될 수는 없다. 교수가 될 수는 있지만 서울에 있는 큰 대학의 교수는 될 수 없는 점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부효가 동해줌으로 인해서 힘없는 세효가 관요로부터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힘을 받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될 수가 있는 점괘였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 나쁜 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말토시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또 꼬투리 잡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좋고 나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뭐 스카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학들과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에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임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단을 한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수년째 지금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 예. 그래서 결과가 나온 점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봅니다. 예. 자,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짧게 정답자를 이제 공개하는 시간이라서 짧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이후님 정답 맞추셨으니까 뭐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낮에도 좀 선선하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10월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대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